부자가 되는 농지활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농지활용법 5가지라는 주제로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농지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농지의 정의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이 됐을 때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 농지 활용 꿀팁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재산을 증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삶의 질 또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지법 제2조에 보시면요, 농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 답, 과수원, 지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밭이라고 하죠. 지목상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논을 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답, 과수원, 지목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들을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장지 또는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목이 임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산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임야라 하더라도 만약에 농작물을 짓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농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을 농지로 보지만 임야라 하더라도 농사를 목적으로 짓고 있으면 그 임야 또한 농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옥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대표적인 예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로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을 보면 농업인의 범위 요건인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죠. 그러니까 1년 중에 90일만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몇 메타 이상입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평수로 환산을 하면 0.3025로 곱하면 302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2평 이상이 된 토지들은 이렇게 농업인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여기 나와 있죠. 자, 330제곱미터죠. 요거는 100평입니다. 100평. 평수로 환산하면 100평인데 100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이런 것들을 실제 농사를 짓고만 있으면 이분들도 농업인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비닐하우스 100평 정도만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으로 요건에 부합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에만 부합을 하더라도요, 농업인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지활용 꿀팁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주말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용부 활용법, 영농여건 분리농지, 농지연금, 농지은행 활용법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직접 지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고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분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체험 영농은요, 외지인이라 하더라도요 302평 미만은 주말체험 영농으로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떨어진 제주도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이런 지역들도요 1,000제곱미터 미만, 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들을 매입을 하게 되면
주말 체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추가 세금 10% 감면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2평 미만은 주말 체험 용도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302평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셔가지고요. 직접 농사를 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302평 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지원부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지원부는 302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농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농지원부의 장점이 있는데요. 302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시는 분들은요, 농업인으로 추정이 돼서 농지 취득 제한, 면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본인이 농지원부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2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을 하셨다, 농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 혜택 부여가 되고요.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보통 50% 감면, 그 다음에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농업인 대상 자금으로 대출, 이자가 되게 저렴한 이런 대출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농지를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공시지가의 30%,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은 장학금도 신청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또 면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지원부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우리가 득할 수만 있다면 좀 해놓으면 훨씬 더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전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자, 일단은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거는 의미가 농사를 짓기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야지만 농지 취득이 가지만, 이러한 토지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외지인들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요, 자, 농지법 시행령 제2장 제5조 2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그 다음에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평수로 환산하면 한 6,000평이 좀 넘겠죠. 하지만 6,000평 정도 미만인 농지일 경우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인 토지예요. 이런 토지들은 당연히 농사짓기에 불리하겠죠. 여기 보시면 시장 군수가 고려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토지, 누가 봐도 이러한 토지들은 우리가 보통 외지인들이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영농여건 분리농지 토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영농여건 분리농지 토지의 장점은 작용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도 당연히 농지증이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이 또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토지 혹시라도 보시면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어떤 좋은 기회의 이런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인데요. 자, 이 농지연금 신청을 했을 때 장점 및 이런 혜택들,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부부가 종신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요, 남은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이 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통 연금으로 받고 있어도요, 이 토지를 직접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에게,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서 임대 수요도, 임대 수익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이 뜻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 채무 부족액 청구. 이 부분은 뭐냐면 배우자가 오래 살아서 이 토지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재산세 감면인데요. 보통 6억 원 이하의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100% 재산세 감면 혜택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6억 초과 되시는 분들은 6억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지연금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 및 혜택인데요. 보시면 신청 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소유자 본인이. 그리고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제외 농지 보시면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지정 및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청 자격 및 혜택 요건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인터넷 가셔가지고 농지은행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은행 활용법인데요. 자, 이 농지은행은 참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외지인들이 농지를 샀지만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강제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농사를 처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은행 활용 방법은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내가 직접 농사를 못 지을 경우에는 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맡기게 되면 8년 이상 위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그래서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8년 이상 위탁해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절감이 되고 또 사업용 토지로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4세 농업인에게도 경영이양 보조금이라 해서 국가에서 또 보조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지 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외지인들 직접 내가 농사를 못 짓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하지만 이런 농지은행을 활용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농지활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지스쿨이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